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현입니다. 제가 매번 다음 편 주제를 고민하느라 머리를 쥐어뜯다 보니 소시적 아마존 같던 제 머리털이 점점 큰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툰드라 기후처럼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 머리털이 지구온난화보다 더 급격한 기상이변을 겪던 도중 그날러님께서 좋은 질문 하나 주셨더라고요. 스앵님, 질염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 있나요? 이번 주제는 이거다. 제 머리털 생태계를 지켜주신 그날러님께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와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질염으로 한 번쯤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불쾌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 이 불편한 질염이 과연 왜 생기는 것일까요? 질염은 종류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흔히 생기는 질염은 현기성 세균이 많이 증식해서 생기는 세균성 질염, 그리고 칸디다라는 곰팡이에 의해 생기는 칸디다 질염, 그리고 트리코모나스라는 기생충에 의해 생기는 트리코모나스 질염, 또 위축성 질염 등이 있어요. 이 중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위축성 질염은 왕경 후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질염은 프로바이오틱스와는 관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제쳐놓고 오늘은 세균성 질염과 칸디다 질염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질은 대략 pH 4.5 미만의 산성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질이 산성 환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질 속에 있는 락토바실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젖산균이 젖산을 만들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1% 미만의 소수민족 세균맨들, 대표적으로 가드넬라 바자이날리스와 같은 이름도 어마무시한 애들이 100배에서 1000배나 증식하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락토바실러스를 전부 쫓아내자!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머리 불타고 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락토바실러스는 안타깝게도 씨가 말라버리는데요. 이때 현미경으로 보면 락토바실러스는 온데간데 없고 질의 상피세포 위에 어마무시한 세균들이 마구마구 붙어있는 게 보여요. 이것을 세균성 질염이라고 불러요. 증상으로는 불쾌하고 비린 듯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병원에서는 세균성 질염을 치료하기 위해 메트로니다졸이나 클린다마이신과 같은 약을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씨가 말라버린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를 질에 넣어주거나 입으로 먹으면 어쩌면 세균성 질염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죠? 외부에서 지원군을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좀 해봤는데 결과들이 꽤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임상시험에서도 세균성 질염의 치료제인 메트로니다졸에 추가해 락토바실러스를 먹게 한 집단에서 메트로니다졸의 가짜약만 먹게 한 집단보다 치료된 비율이 더 높았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락토바실러스를 직접 질에 넣었더니 세균성 질염 치료제를 질에 넣는 것보다 비교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이후 시간이 지나며 추가적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7년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모아 비교 분석한 메타 분석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 메타 분석에서는 앞선 연구를 빼버리고 분석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앞선 소개한 임상시험은 질염을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세균성 질염 블루 테스트라는 분석을 이용했는데,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되는 방법도 아닐 뿐더러 온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미생물들의 존재를 배제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당 연구를 제외하고 질염 진단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암셀 기준과 또 다른 방법인 누젠트 점수를 분석한 논문 5개를 모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과 함께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해도 메트로니다졸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앞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를 포함해서 분석을 해도 다른 연구들과 결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이에 대해 최신 의학 시간을 다루는 업투데이트에서는 세균성 질염의 치료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총체적 분석에서는 효능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용을 고려하기 전 더 잘 설계되고 더 큰 실험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계속 유사하게 나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일부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몇몇 프로바이오틱스를 질염 치료로 사용하기는 검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금 본 거는 세균성 질염이고, 이제부터 칸디다라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칸디다 질염을 볼 거예요. 가지 말고 조금 더 봐주세요. 칸디다 질염은 주로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데요. 증상으로 외부가 가려움 등의 불편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유 찌꺼기 같은 질 분비물이 나오기도 해요. 이 무서운 칸디다 질염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과연 효과 있을까요? 2017년 코크란이라는 기관에서 다양한 논문들을 분석한 뒤 임신 중이 아닌 여성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발표했어요. 결과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칸디다 질염을 치료하는 곰팡이 약을 동시에 사용하면 약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치료 시작 후 15일 이내의 단기간에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으나, 치료 시작 후 한 달과 석 달 관찰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약에 추가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면 약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재발률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했으나, 살펴본 모든 결과들이 근거의 질이 낮거나 매우 낮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연구의 질이 낮거나
낮거나 매우 낮은 정도의 수준에서 단기간에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재발률을 감소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아직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우니 앞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칸디다 질염으로 약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단기간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근거의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비록 모든 질문에 대해 다루지는 못하지만 질문 남겨주신 내용들은 정리해서 잘 보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영상을 만드는 데도 반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락토바실러스가 세균성 질염을 호전시켜준다는 일부 연구가 있기는 하나 다양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의미 있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칸디다 질염의 단기간에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재발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나 연구들의 근거의 질이 낮거나 매우 낮아 아직은 불명확하며 장기간의 치료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